이론이라는 거랑 현상이라고 하는 거랑 그 관계성을 검토하겠다는 소리예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꼭 계속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. 어떠한 이론이 있고 어떠한 현상이 있잖아요. 우리는 어느 과를 가든 간에 이론을 배워요. 그리고 그 어느 학과에 가도 어떠한 학자들이 이제 만들어 놓은 일반화된 이론들이라는 게 존재하죠. 그러니까 그 이론들이 내가 뭐 예를 들면은 내가 그런 이론들이 갖고 있는 원리가 이런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런 이론들의 내용이 이 현상에 대입시켰을 때 어떻게 설명이 될 수 있어? 그러니까 이론을 통해서 현상을 설명 한번 해봐. 그게 설명형이에요. 설명형. 결국에는 이 현상이라고 하는 게 발생한 원인, 그 이유가 뭘까? 라고 물어봤을 때 그 이유를 우리가 배운 학과의 이론들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. 말 그대로. 이해 가시죠?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현상이라고 하는 게 뭐 불평등이라는 게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. 그러면 이 불평등이라고 하는 게 발생한 많은 원인이 있지 않겠어요? 사회학과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겠어요? 그 불평등의 원인은. 뭐 예를 들면은 그들이 갖고 있는 그 경제적인 어떤 배경이나 사회적 배경이 다르기 때문이다. 이렇게 얘기를 할 거고. 그러면 사회복지학과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겠어요? 불평등이 얘기 나오는 게? 어떤 복지 체계의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겠어요? 이게 전부 다 그들 학과에서 갖고 있는 하나의 일련의 이론으로 얘를 자꾸 설명을 하고 싶은 거예요. 말 그대로. 그러니까 결국에는 불평등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어떤 현상을 이거죠, 결국에는. 그러면 이러한 현상을 이렇게 보는 거죠. 글로 줄래? 텍스트로 줄래? 아니면 그래프로 줄래? 이 차이예요, 그냥. 너 텍스트로 줄래? 그래프로 줄래? 그러면 텍스트로 주면 뭐예요? 이게 제시문이 되는 거예요. 그럼 제시문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? 가를 통해서 나와 다를 설명해봐라.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. 아니면 야, 내가 이론이라는 걸 줄 테니까 그 이론의 내용을 통해 가지고 요 나랑 다라고 하는 현상 있지? 얘는 한번 평가를 한번 해봐. 어떻게 평가가 되나 한번 평가 한번 해봐.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죠. 왜냐면 그 우리가 배우는 이론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이론들을 교수님들이 알려주면 이 이론들을 토대로 이 불평등이라고 하는 게 어떤 학자들은 그 불평등이라고 하는 현상 자체가 갖고 있는 문제가 그렇게 크지 않다. 당연히 이거는 사회학적으로 봤었을 때 자본주의 체제가 갖고 있는 숙명이기 때문에 당연히 불평등이 나타나는 게 맞는 거다. 문제될 거 없다.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제 그런 학자들의 이론은 뭐가 되는 거예요?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밖에 없겠죠. 그죠? 그러니까 불평등이라고 하는 거를 긍정적으로 평가할 것이냐, 부정적으로 평가할 것이냐, 이것도 다 이론적인 함의가 있다는 거예요. 그럼 이 이론이라고 하는 것도요, 이렇게 줄 수도 있어요. 이 이론이라고 하는 것도. 자, 예를 들어서 여기다 좀 써봅시다. 그냥 단순히 야, 이런 이론이 있고 이런 이론이 있고 이런 이론이 있어 라고 얘기를 설명을 해주는 설명문의 형태가 있어요. 그냥 단순히 설명을 해주는 설명문의 형태. 아니면 이 이론이라고 하는 거를요, 어떤 학자가 그걸 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남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쓴 글이 있어요. 그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장문이라고 해요. 그래서 이론이라고 하는 요 이론적인 함의가 설명으로 되어 있으면은 보통 그냥 하나의 이론만 놓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야, 이 이론이 파생되는 데는 이런 이론이 있고 저런 이론이 있고 이런 이론이 있어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고, 주장을 하는 쪽은 이론이 어떻게 해서 발생하게 되냐면 이런 조건들을 갖췄을 때 이런 이론들이 생기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겠죠. 그래서 이 이론 관련된 제시문들은 대부분 다 설명문이거나 주장문으로 나온다. 뭐가 더 많이 나와요? 라고 한다면 얘가 조금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. 요즘에는. 영어 지문도 마찬가지로. 영어 지문도 조금 더 주장문에 가깝게 이제 문제를 내는 제시문을 이제 출제를 하는 경우가 많더라.